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오랜 하락을 견디고 드디어 오늘 시장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이 1%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도 양시장 합쳐서 2천여 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아마 대부분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지금 상승해야 되는 그 여부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최근에 참 힘들었지만 간밤에 또 미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도 다우존스가 강보합권 정도에서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0.22%, 0.08% 보합권 수준이었었지만 또 리비안이나 테슬라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5% 가까운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던 하루였었죠. 또 개인들은 투매장 속에 포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은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미증시에 따라서 오늘 또 2차 전지, 전기차주들의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1.15%, 코스닥은 1.71%로 강한 탄력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이 흐름이 언제까지 또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팍스 브런치에서 전략 다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 수익도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출연해 주시는 분이죠. 진짜 주식의 최창림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창림 멘토입니다. 오늘 좀 시원한 그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만약에 상승으로 지금 다시 한번 탄력 받고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전략이 좀 필요한 만큼 방송 보시면서 좋은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매주 나오셔서 시장에 대한 또 종목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을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말씀은 굉장히 점잖게 하시지만 또 수익률만큼은 점잖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식학 박사라고 제가 별명으로 불러드리고 있는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알차게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저희 따라와 주시고 수익까지도 저희와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점검부터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양시장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5거래 연속 하락을 하게 됐고 특히나 어제 시장은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증시를 봤을 때는 오히려 간밤에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증시가 참 체력이 좀 떨어졌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지 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점검 좀 해볼까요? 일단 그 미시장은 계속 상승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약간 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디커플링이 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있던 우리 증시가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됐던 그 이전 시점의 그 지수까지 지금 회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보통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있을 때는 뭐 15일 후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한 달 후에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좀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 대응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널뛰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 지수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좀 하락한 만큼 여기에서 외바닥 잡고 바로 상승하기에는 V자 반등 나오기에는 좀 시장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좀 탄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쌍바닥을 잡고 상승으로 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상승이 이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초입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매도가 지금 전면 금지가 됐지만 그 통상 연말까지,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연말까지는 그 공매도의 잔고 대금이라든가 주식수가 항상 그 매년 그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그 종목에 그 배당락이 걸리기 전에 보통 상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당락 이후에 만약에 상환을 하게 되면 어떤 이자 부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배당금에 대한 부분도 상환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통상 배당락 전에 이 공매도를 상환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업이 지금 3분기에 대부분 좀 호실적을 발표한 만큼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 이 공매도 세력도 또한 배당락 전에 상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약간 좀 상승으로 이끌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승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전략은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포트에 지금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같이 전략 세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게 또 공매도 세력의 배당락 이슈도 있기 때문이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쌍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들어가는 초입인 것 같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점차 연말로 갈수록 좀 더 긍정적인 방향성을 기대해 보게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국내 증시 좀 현저히 부족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그만큼 더 강한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오늘은 지금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이기는 한데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더 견조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증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훨씬 더 좀 굳건하게 버텨주는 모습인데 워낙 요즘에 테마 장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코스닥 종목들을 좀 따라가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대형주를 매수해서 투자하고 꾸준하게 가져가는 전략이 어떨까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형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안에서 관심 섹터가 있다면 어떤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연말까지 이제 배당락 전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그동안 이제 공매도를 했던 그런 어떤 종목군들이 보통 상승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안에서도 공매도가 좀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 공매도 대금, 잔금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섹터군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죠. 엔비디아에서 이제 H200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H100에도 지금 AI 들어가는 칩인데 거기에 이제 HBM3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SK 하이닉스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삼성이 가져가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거의 한 90% 정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HBM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좀 반도체군 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공매도 숏커버링이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호텔신라가 지금 공매도 대금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주식도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신라도 사실 3분기까지 굉장히 좋은 실적 그리고 그 지난해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 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살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신라 탄력을 그만큼 못 가져가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 네. 반응이 오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에 대한 또 기대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반도체 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한미 반도체도 좀 급락이 나오게 됐고 특히 파두라는 종목은 이 실적에 대한 쇼크에 더해서 이게 사기 상장 아닌가 뭐 이런 의문까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속이 쓰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이게 실적으로 나와주려면 사실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담아보는 전략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 앞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반도체 코스피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좀 견조했던 흐름의 그런 주 원인은 사실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국인 지금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금 지속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높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잘 버티고 있으면서 좀 코스피 그런 지수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디램 가격도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HBM의 앞으로의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군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형주 쪽으로의 전략도 괜찮고 그 가운데서 보자면 반도체 종목 삼성전자와 특히 SK 하이닉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실 때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국민 대장주잖아요. 저도 여태까지 가장 많이 수익 낸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 5만 원대에 사서 9만 원대에 판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이력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 매번 따라가기 어려우시다면 이런 대형주 투자 쪽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창림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따라오시고 또 공략주와 함께 다른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도 문의 주시면 또 친절히 답변에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이렇게 좀 시장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에 정말 뭐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왔었다가 화수목금 그리고 월요일까지 주춤했었습니다. 어제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뭐 테슬라나 리비안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 이 공매도 금지 이슈에 따라서인지 오늘은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그 오늘의 강한 탄력은 어디에서 온다고 보고 계시나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그 2025년도까지 이제 내연 기관의 어떤 자동차들의 어떤 수요가 이제 정점을 찍은 후에 그 후에 이제 전기차 그 수요가 이제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의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좀 큰 상승을 노려보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좀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또한 지금 공매도 잔금이 아직 주식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는 이 쇼커버링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죠.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에코프로 또 머티리얼즈가 또 상장을 하면서 네네. 약간 지금 이슈를 받으면서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박스권 형태를 그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안정화를 좀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안정권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차 전지가 참 뭐 전문가님들마다 의견도 좀 다르시고 증권사 나오는 거 또 뉴스 접하는 거에도 또 다른 분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담아가도 괜찮을지 사실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후회가 없을런지 궁금한데 계속 보유하는 전략과 추가 매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매수 접근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죠? 어쨌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급증을 할 거긴 하지만 시간적인 좀 텀이 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그런 시간 투자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서 좀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주도 섹터로 간다라기보다는 안정화를 진행을 하면서 시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좀 빠르게 수익을 내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2차 전지보다는 좀 다른 테마군들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다른 테마군이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뭐 충전소라든가 뭐 요런 쪽 테마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관련 테마군들이 네. 사실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충전소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를 가기 위해서 또 장거리 운행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인프라가 좀 많이 확대가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그런 부합하는 그런 인프라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고평가가 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선반영됐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아직까지 충전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선반영돼 있지 않고 이제 좀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테마군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와 함께 뭐 이번 주 좀 좋은 흐름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또 다시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안정화를 찾는 그런 시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2차 전지 종목들에 선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 적극적인 매수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또 충전소 쪽도 보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하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충전소 보면 좋겠다. 그다음에 오늘 지금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들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는 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2차 전지 때문에 차량이 무겁다. 그래서 이거 경량화해야 된다. 이래서 뭐 차량용 경량화 테마로 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 또 전기차 충전 시간을 연비를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2차 전지 전기차 안에서도 좀 그 분류가 세분화돼서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전소, 탄소 나노튜브, 그다음에 또 차량용 경량화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쪽을 가장 좀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지 궁금해요.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충전소인 것 충전소.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좀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충전소들의 어떤 인프라들이 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어떤 충전소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종목 하나를 보자고 하면 네, 충전소 종목 뭐뭐 있죠? 예, 지금 보성 파워텍이 예전에 이거 원전 관련주 아니에요? 이게 이제 충전소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그 충전소 관련된 이슈로도 한번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좀 좋은 재무 구조도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네. 지금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안전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점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근데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내려왔었을까요? 근데 지금 이 보성 파워텍 말고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못 갖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수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떤 큰 이슈 없이 그냥 이렇게 좀 흘러내렸다라고 좀 그러니까 보시면 저는 되실 것 궁금한 같아요. 게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전기차 얘기하면서 전기차 충전 봐야 된다 이거를 너무나도 우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사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 원론적인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수급 같은 경우는 그동안 2차 전지 이제 에코프로와
프로비엠이 네. 좀 이렇게 주도하면서 좀 큰 상승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어떤 그쪽 분야에 대해서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테마군이나 이런 쪽으로는 약간 관심이 조금 떨어지면서 어떤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진짜 관심을 못 받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숨어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지금 주가는 정말 바닥에 와 있는데 오늘 관심주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주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보성파워텍 전기차 충전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을 내가 같이 좀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브런치 종목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정도니까요.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함께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하단에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들어보고 있는데 과연 10시 30분 앞두고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어제부터 새로운 또 주인공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장 상황 장은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월요일 이후로 우리 양시장 계속해서 내림세 걷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빨간불 제대로 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2,500억 원 넘게 지금 사주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사들어오고 있는 가장 큰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만 1,000억 원대 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매도 전환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물량은 뷰노입니다. 오늘 사실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강세 테마가 정말 많았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만 해도 거의 2,000개가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빛나는 강세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이거는 신소재입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 전도 역할을 하는 신소재인데요. 때문에 2차 전지와도 함께 엮이기도 하고 또 배터리와 함께 엮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나노튜브가 함께 2차 전지와 함께 강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세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면서 함께 좋은 시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 테슬라가 4%대 넘게 급등한 것도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이 폐기물 처리 장치 같은 경우에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오늘 안을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리에 대한 거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용한 배터리는 폐기물에서 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가 됐습니다. 마지막 강세 테마는 니켈입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이 니켈에 대해서 협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니켈 역시도 오늘 강세 테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초전도체 테마는 하락 테마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제 신성 델타테크를 포함한 업체들이 기술력 지수 고평가를 받으면서 상승했는데 오늘은 하락 테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소닉스입니다. 전일 대비 9.8%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BI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9%대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상장한 주죠. 에이징랜드는 어제 상장했습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TSMC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제 20%대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왔는데 오늘 역시도 3%대 좋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힘을 내주면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벤 역시도 오늘 좋은 흐름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컨택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상장한 위성 기업입니다. 우주산업은 사실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이렇게 나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컨택은 지상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운스트림 업체에 해당합니다. STX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상한가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상승했는데 오늘 역시도 2%대 넘게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STX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니켈 협정을 시작했고 또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의 지분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사실 전문가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전략 찾아봅니다. 네, 10시 30분 구간의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팍스 브런치에서 또 종목 수익률까지 함께 챙겨 가보셔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창민 멘토님이 정말 이렇게 진중하게 시장 상황을 또 언급을 해주시는데 수익률은 그렇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까지 수익 내신 종목들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팍스 브런치 공략주로 가지고 나오신 종목들도 있고 또 오픈 채팅방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단기적으로 또 제시를 해주시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이미 이전에 SP 시스템스부터 넥스트칩까지는 수익률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 한 10% 이상 그리고 20% 넘게도 수익률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뭐 한 3, 4거래일이면 됩니다. 이렇게 챙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유 중이신 종목들 보면요. 다날 우리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도 굉장히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11%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로 삼보모터스 5%의 수익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로 한국화장품제조 8%의 수익률 그리고 큐렉소라는 종목을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인공관절 수술 로봇 관련주입니다. 지금 6% 정도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어서 보유 중인 종목만 수익률 계산을 해보더라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죠. 굉장히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테마도 굉장히 잘 잡으시고 그 테마 안에서도 뚜렷하게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 그 차트상의 자리와 재료들까지 모멘텀까지 아주 확실하게 챙겨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러면 수익률을 한번 또 어떻게 챙겨가셨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지금 있는 큐렉소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공관절 로봇, 그 수술에 필요한 그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모스크바 국립병원에 도입이 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도 굉장히 지금 뭐 6% 정도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또 어떻게 타점 잡으셨는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그 큐렉소는 그 전일이죠. 어제 월요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14,900원에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이 큐렉소는 의료용 로봇 테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로봇 테마군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용 로봇도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 기업은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매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수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행 로봇이죠. 그러니까 재활치료, 그러니까 물리치료에 들어가는 보행 로봇, 모닝워크 이 부분도 지금 그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큐렉소는 일본 내에서는 지금 그 인공관절 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독점 판매권을 일본 의료기기 업체와 좀 협업을 해서 지금 독점 판매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에도 장기 공급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인도에도 이 의료기기 로봇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최근에 좀 급등을 하면서 뭐 25,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15,000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같이 좀 지수와 좀 하락을 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수를 이기는 그런 종목은 없다 보니까 같이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안정을 되찾고 지금 이 부근에서 반등을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이슈와 함께 장 초반에 한 7%까지 급등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약간 지금은 반납을 좀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은 아직도 지금 타점이 다 유효해요.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깐 큐렉소까지만 일단 들어볼게요. 다들 네네. 조금 있다가 하시고. 네네. 큐렉소 지금 그래서 오늘 장중에 급등했다가 지금 2% 정도로 상승폭 좀 반납한 상황인데 오늘 매도 안 하신 거 후회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계속 가져가야 되나요, 이거? 네, 아닙니다. 지금 저희 완전 아니라는 목표가가 표정이신데. 목표가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굉장히 높고요. 목표가 저희가 어느 지금 정도 보고 계시죠? 1차 목표가만 해도 지금 저희가 16,950원 잡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1차 목표가고 네. 사실 2차 목표가는 거의 2만 원 부근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1차 목표가는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2차 목표가부터는 약간 대응이 좀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좀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날이라든가 삼보모터스 그리고 시노팩스 또한 지금 네. 다 보유 중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은 앞으로 지금 이 부근에서 대부분 10% 이상을 더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근에서 좀 수익 10% 이상의 수익을 같이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대응 전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네, 아 좋습니다. 아주 매수타점 잘 잡아주셨고 지금 목표가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오늘 그 상승폭 조금 반납했다고 절대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담아보고 싶다. 지금이라도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좀 보려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화장품주 가지고 나오시면서 이번 달에 광군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있으니까 우리 가져가자 이 얘기를 해주셔서 담았는데 역시나 지금 수익률이 뭐 10 몇 %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광군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뉴스들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지금 들고 가야 될까요? 일단 그 화장품 관련된 그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앞으로 실적이 찍히는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든 3분기에는 어떤 광군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된 만큼 이제 4분기에는 실적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실적 전망이 약간 그런 컨센서스가 좀 좋은 상황이 좀 생긴다라고 하면 그 탄력을 받고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광군제도 지금 뭐 그 전만 못하다라는 네. 좀 이슈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그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보도가 같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만약에 이게 뭐 한 1주, 2주 뭐 이렇게 좀 장기간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들면은 약 수익권에서 좀 정리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들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시간으로 또 매도 전략도 잘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요즘에 워낙 장중 변동성이 심합니다. 저희 방송만 봐서는 같은 종목 따라가더라도 수익률이 훨씬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수익률을 다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삼보모터스도 오늘 거의 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리뷰를 잠시 후에 좀 시간이 나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뒤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를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이런 수익률을 지금 아주 잘 내주고 계셔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더 주목이 되고 정말 우리 팍스 브런치 시청자분들이 매주 화요일에 최창림 멘토님 종목을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그 종목은 AI 스피커 관련된 종목입니다. AI 스피커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좀 지속적으로 좀 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계속 지켜봤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전일이죠. 전전일의 움직임도 봤을 때는 이건 누군가가 매집하고 있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 예상으로는 이제 매집 구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상승 탄력 받고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 종목은 일단 그 오디오와 자동차 전장품을 만드는 그런 전문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이 기업은 이제 아마존에 AI 스피커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AI 스피커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전장 사업도 지금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AI 스피커라고 하면은 한 2개 정도 이렇게 부르는 게 떠요. 헤이 카카땡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헤이 지땡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랑 아마존의 이 스피커 이름들은 뭔가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이제 알렉사. 헤이 알렉사. 네, 헤이 알렉사고. 알렉사. 네. 네, 아마존 답네요.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네. 빅스비죠. 빅스비. 네, 빅스비네요. 하이빅스비. 네. 네, 빅스비 네.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름 붙여서 이제 그 스마트 홈 그리고 홈 오디오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누구누구야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런 음성 인식, 그런 AI 스피커들을 대부분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스피커 시장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분야도 굉장히 많이 넓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또한 급격하게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AI 스피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매출 보면서. 근데 약간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물론 좀 몇 년 전의 영상이기는 한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AI 스피커한테 헤이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임진왜란아 엄마 아빠가 깨우기 전에 일어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동문서답을 하는 AI 스피커를 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뭐 사실 집에서 사용하는 정도로는 뭐 음악 틀어줘 이 정도만 가능한 수준 아닙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나 확장이 됐어요 지금? 일단 앞으로는 지금 이 AI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재는 이제 학습 단계입니다. 학습 단계고 이제 이후에는 추론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이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는 그 동안에 이 AI가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동문서답하거나 뭐 재미있는 위트도 섞으면서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스마트 홈에서는 이 AI 스피커가 앞으로는 그 분야가 굉장히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AI 스피커 쪽 좀 눈여겨 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미 아마존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 대화형 AI 그 스피커 에코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하는 챗 GPT를 출시를 했는데 지금 이 기업의 아마존에 이 기업은 지금 AI 스피커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공급을 하고 있고 이 아마존에서는 지금 이 스피커를 북미에다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전방 산업이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협력을 해서 AI 스피커에다가 챗 GPT를 탑재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 기업의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좀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마 그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AI 스피커 이 부분에 대한 수주를 이 기업이 대부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이 삼성전자의 그 자회사죠. 하만카돈
이 하만카돈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이 기업이 하만카돈에 납품하고 있는 그 OEM 제품이라든가 ODM 제품들이 지금 굉장히 비중을 좀 높여가면서 지금 네.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카돈에서 만드는 어떤 AI 스피커에 이 기업이 제품을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OEM 제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ODM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제품군들을 하만카돈에 납품을 하고 네. 사실 이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 후에 브랜드 네임만 하만카돈을 붙여서 납품을 하는, 출하를 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런 오디오라든가 그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에서는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이미 CV2X는 뭘까요, 저거? CV2X? 이 CV2X 이거는 이제 그 삼성 하만이 지금 자율주행 그 전장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최근에 7월이에요. 올해 7월에 삼성 그 하만카돈이 미국에다가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통신기술 관련 규칙을 제정을 좀 서둘러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미국도 이 CV2X를 구축을 본격화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CV2X 같은 경우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통신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본격화를 하겠다라고 올해 2월에 발표를 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7월에 하만카돈이 통신기술 관련 규칙 제정을 좀 서둘러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사실 그 전기차 시장에도 이 전장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 테마로도 좀 충분히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네.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 스피커 하면 집에서 뭐 음악 틀어줘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자동차 안에 타가지고서 누구야 어디 집에 데려다줘 아니면 뭐 충전소 가줘 음악 틀어줘 이렇게 차 안에서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AI 스피커가 이제 그 분야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자동차에도 들어갈 거고요. 스마트 홈에도 들어갈 거고.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돌봄 서비스에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스피커가. 근데 이 AI 스피커는 지금 그 홀몸이신 어르신들이 계신 그런 가정에 무상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부분도 앞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 그 홀몸이신 어르신 분이 네. 아리야 살려줘 이 두 마디로 그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홀로 계신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 그런 가정에 무상으로 지금 공급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정 내에서 뭐 집안 내에서 뭐 다치시거나 넘어지시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음성만 닿을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긴급 구조 119 서비스가 또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AI 스피커는 치매라든가 어떤 우울증 치료에도 또 그 분야가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수요라든가 공급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베트남에다가 그 대규모 공장을 증축을 합니다. 6억 달러 규모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장을 증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매출액을 보시면 지금 매년 거의 한 1,000억 원대의 매출 상승을 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2,600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00억 원, 그 다음에 1,300억 원 이렇게 매출액이 급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기본적인 밸류에이션보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지금 이 주가보다 2배 이상은 가야 이 기업의 적정 밸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 모든 과정이 저는 지금 매집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이 종목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집의 마무리 단계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상승 갈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아리아 살려줘.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생명을 구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음성 AI 스피커가 이제는 상상이나 뭐 영화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현실 앞에 바로 다가왔고 그 기업은 우리 눈앞에 지금 차트상으로도 아주 저점에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